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 다세대 원룸 월세 거래 12만 2,819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월세는 69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3% 올랐습니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 상승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작년의 4배가 넘었고 최근 10년 사이 평균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중랑구였습니다. 부동산 알릴 1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17만 3,401명으로 7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8만 1,072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1순위 청약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5만 2,989명, 14,271명의 1순위 청약자가 늘면서 전체 청약자 증가량의 82%가 서울,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8만 3,716건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7월 거래량은 6월 대비 7.2% 감소했습니다. 매매 거래 금액은 27조 5,143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5.4%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이 서울의 빌라 월세가 평균적으로 24%가량 늘면서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요. 또 전세 사기 등이 늘면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최근 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지역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또 강남구에 있는 좀 이 사옥으로도 아주 좋은 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을 많이 갖춘 신축 5층짜리입니다. 예, 신축 건물,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초구와 강남구 두 지역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서초구, 강남구 다 선호하는 지역이죠. 강남 하면은 그냥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같이 요새는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이제 신축 그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서초구의 대장 아파트가 등장하면 서초구가 또 더 매매가가 높고 또 강남구에서 또 대장 아파트가 새로 등장하면 또 강남구가 또 높고 이렇게 서로 희소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서초구 지도를 보시면 일단 서초구는 우리가 말하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서초구가 많이 있고 양재 빼고 이쪽으로 다 서초구가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 서초구에 있는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교대역이죠. 교대역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서초구를 크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아파트들 새로 고속터미널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가장 높은 쪽으로 비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지역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홍대, 뭐 마포, 용산 이 북쪽으로는 시청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바로 이 건너편에 여의도, 영등포, 구로 일자리 많은 곳이죠. 게다가 사당, 강남, 삼성, 잠실 대형 업무 지역에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 교대 앞에 교대 쪽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 고등법원, 법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조금 고급 주택인데 이런 주택에는 이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집을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이 임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보면 꼭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이쪽에 일자리가 가까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삼성 근무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뭐 연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임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또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동덕여고 이런 고등학교, 서문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 있죠. 일자리 잘 갖춰져 있죠. 또 생활 인프라 잘 돼 있지, 교통 좋지. 그래서 이 강남 쪽을 이 서초나 뭐 강남구나 이런 쪽 서초구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쪽에 서울 강남구 쪽에 왜 이렇게 강남구나 서초구에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르나 그걸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점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도 이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연소득이 높은 그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연봉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또 이런 쪽에 생활 인프라나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애들 뭐 미래의 자녀들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까지도 갖춰주기 때문에 이 강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요. 더군다나 이 강남 쪽에는 이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는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 약 한 4분의 1 뭐 이런 쪽으로 이 강남구나 서초구나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또 생겨납니다. 생겨날 일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영동대로 지하도시라든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이쪽으로 일자리가 뭐 100만 이상 파생, 120만까지 뭐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홍콩 같은 그런 그 은행, 외국계 은행들도 지금 우리나라로 홍콩이 조금 이제 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국을 많이 눈여겨보고 외국계 은행들이나 이런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 이 강남 쪽을 많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강남 이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까 하는데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면서 연소득 높아지고 뭐 다 GNP나 뭐 다 높아지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기적 같은 나라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6.25 때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13위 뭐 국민 소득이 뭐 10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래상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이상도 발전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강남 쪽에 있는 서초구나 강남의 가치는 세계적인 가치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좁다란 우리나라만 보시지 말고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 나라를 다 보시고 미래를 예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영동대로 쪽
삼성동 쪽에 일자리가 100만 이상 또 창출이 되고 또 그쪽뿐만 아니라 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구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롯데 사옥이 또 들어올 예정이죠. 예, 이 롯데 사옥도 들어오면 한 250m 종상향에서 이쪽으로 높다랗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지 오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역 역세권이죠. 수서 역세권 개발. 강남 쪽에 서초구 쪽에 계속적으로 일자리는 움직이고 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주택은 일자리는 이렇게 많이 100만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주택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10만 늘리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만 생각해도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 또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삼성동에 이렇게 크게 일자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반포주공이 이제 지금 또 앞으로 미래에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만큼 5,000세대, 6,000세대 크나크게 이 강변 라인을 바꿀 정도로 또 굉장히 우리가 기대되는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서초구나 이쪽에 보면 방배동이 조금씩 재개발 구역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쪽에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산 주택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죠, 개발이. 그래서 개발도 옛날같이 10년, 20년 이렇게 걸리지 않고 빠르게 5, 6년 이렇게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도 예측해 볼 수 있다. 강남 그 토지, 집가는 계속적으로 이 경기가 우리가 조금 안 좋다 그러는데도 강남 집가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측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쪽에 또 서울 예술 문화의 거점으로 또 예술회관 같은 게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초구 같은 경우 요 강남구나 서초구는 이렇게 예술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강남역에서 보시면 여기 삼성타운이 있죠.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이쪽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앞으로 2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갈 수 있을 그렇게 종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롯데의 랜드마크 그런 사옥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할 수가 있겠죠. 또 양재 우면 RNCD 특구 개발 지역인데 이쪽도 우리가 말하는 그 AI 연구단지들이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있어서 탑5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연구단지도 우리가 말하는 그 5대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이 지금 연구단지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쏙쏙 계속적으로 연구단지가 들어올 예정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AI 대학원이 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히 올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한강 아트밸리인데 세비섬에서부터 개발이 쭈루룩 이루어지면 기왕이면 이렇게 아트밸리를 만들면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사당동에 보면은 이쪽에 또 굉장히 그 경기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꽉 메우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빨리 환승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5개동 건물로 지하 9층까지 이 높이는 29층, 100m 높이로 이렇게 지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자리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주거, 상업, 또 이 환승센터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니까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또 첨단 물류단지죠. 양재의 첨단 물류단지. 옛날 화물터미널 자리입니다. 그게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강남에서는 이렇게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빠르게 또 우리 택배 같은 거 있죠. 2시간 전에만 하면 받아볼 수 있다. 굉장히 또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앞으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이렇게 또 빠르게 고속도 있고 또 천천히 갈 수 있는 도로가 또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은 쾌적하게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우리 공원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은 더 아름답게 변하죠. 예, 게다가 GTX A노선, C노선이 삼성, 수서, 양재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삼성은 AC가 들어오고 수서는 A, 양재는 C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에는 이렇게 가까이에 GTX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다. 이 먼 곳에서 하나만 들어와도 강남 접근성 때문에 빠르게 접근하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 좋은데 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일자리 많고 또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더 하나 우리가 말하는 학군까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매매가죠. 네, 매매가가 지금 요새 뭐 줍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싸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억 8천까지 있고 또 임대 금액 4억 5천에서 4억 8천 하면 실투자 금액 1억 원. 1억 원이면 우리가 말하면 어떡해요. 역전세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다이어트된 금액이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월 150, 160인데 약 요새 한 200만 원 가까이 또 올라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약 50% 활용하시면 2억 9천까지 받을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6천 월세도 받고 또 뭐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시면 또 이렇게 이자 내고도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동 자체도 워낙에 입지가 훌륭한 지역이기도 하고 2호선과 3호선 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서초동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호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과 함께 방배동과 양재 또 잠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발 호재들도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방금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와 상담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7호선과 신분단선, 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근린상가 건물로서 시세는 2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강남구에 논현동에 있는 건물. 이곳 같은 경우는 사옥으로도 손색이 없고 또 건축가 상을 받은 분이 이 건물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장 가치도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이 논현역 신논현역에서 가까이에 있죠. 신논현역과 논현역에 가까이에 있는 건물로서 12차선,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가 없는 좁은 골목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사옥으로 쓰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12차선이 접해 있기 때문에 사옥이나 아니면 뭐 일반 그 건물을 찾고 계신 분들 한번 와서 이렇게 보시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소장 가치가 있다. 그만큼 디자인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여러 가지로 현대화된 건물이다. 일반적인 그 틀에 박힌 그런 건물이 아니고요. 사옥으로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건물의 전망을 보면 우선 강남 업무단지에 가까이에 접해 있습니다. 뭐 신사동 병원 밀집단지라든가 삼성동 또 앞으로 미래에 크나큰 일자리가 또 가까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남역 하면 강남역 쪽으로 보면 다 바둑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럭마다 역이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물은 요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현역, 학동역, 원주역, 신논현역 뭐 이쪽은 좀 떨어져 있지만 요 두 역에서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한신포차 막 이러죠. 이 신논현역에 그만큼 상권이 영동시장 그 뒤쪽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는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우선 강남역에 고소득 연봉자들이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만약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기,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주변이 다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이 상가 건물이 그만큼 그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상가 건물에서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일자리가 자꾸 이 강남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은 더 가치가, 이 강남 쪽에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에 뭐 떨어졌다 막 이런데 상가 건물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삼성동에 아주 크나큰 일자리가 100만 이상 창출될 예정이고, 또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당 환승센터라든가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이렇게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남부터미널, 또 물류단지라든가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일자리는 끊임없이 늘어나니까 상가 건물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역에는 삼성타운이 있죠. 요 강남역에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앞으로 이 삼성타운 들어오고, 또 여기 롯데칠성 바로 옆에, 삼성타운 옆에 롯데칠성 건물이 또 들어오게 되면 강남역의 가치는 또 그만큼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동에는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들어오죠. 예, 우리가 말하는 코엑스를 기점으로 여기 영동대로 지하 개발, 지하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잠실 야구장 연면적이 잠실 야구장의 20~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물도 일자리가 약 2만, 3만씩 들어올 예정이죠. 그 한 건물에만. 그 주위에 파생된 일자리가 마이스 업무단지, 또 탄천 수변 문화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더욱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자리에 비해서 건물, 주택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건물 가치가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꾸준히 상승한 여러 나라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강남구. 강남구 우리나라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 해외 그런 또 비즈니스 위해서 많이들 오죠. 우리나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도 많이들 옵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 지하 6층까지 통합 역사라든가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공, 문화시설 다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만큼 건물 가치는 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 이곳 같은 경우도 AI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오죠. 예, 대기업의 연구단지가 많이 몰리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카이스트, 또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소 역세권 개발도 역시 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또 화물터미널 자리에 또 물류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루어지면 지하에는 이렇게 빠르게 교통 이동할 수 있고,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공원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GTX는 삼성 GTX AC 노선, 수서 A, 또 양재 C 노선, GTX의 가장 수혜 지역이다. 세 곳 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해진다. 게다가 이제 먼 곳에 있는 곳도 GTX의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가장 가치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교통도
뭐 신분당선 연장하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교통도 좋고 다 좋습니다. 많은 게 좋은데 매매가죠. 예, 이 논현동 건물 같은 경우는 약 뭐 한 94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되어 있고요. 뭐 4억으로 뭐 디자인상 받은 그런 분이 건축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소장 가치도 있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6억에 월 6,5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뭐 80%, 90% 대출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0억 원에서 50억 원이면 이런 강남 신논현역과 논현역에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건물을 소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상가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아파트 소액 투자 관련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와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서초동 알아봤는데요. 미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 짚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서울 수도권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8월 달, 9월 달 되면서 조금 주춤해지는 수도권과는 달리 서울 지역은 인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16주 이상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거래량의 급매성 소진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조금 소진해지고 있는 소강 상태인 상황 속에서도 주거용에 대한 가격 상승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이런 침체와는 반대로 주거용에 있어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특히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강남 지역들도 20억 원대의 집값에 그 진입이 바로 이어졌을 정도로 강남권과 인기 있는 그런 수도권 지역들 위주의 가격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에 더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내년 축소되는 서울 지역들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가 1.7% 상승되는 이런 효과들로 인허가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공급의 그런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면 정확히 2년, 3년 전 19년도 2020년
도에 나타났었던 그런 현상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부동산의 불균형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신축될 수 있는 분양가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아파트를 한 채 내가 마련하고자 또는 투자용으로 주거용 아파트의 그런 그 심리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유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전세 가격들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전세 매물의 축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전세의 월세화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들이야말로 앞으로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마련을 하거나 또는 주거의 그런 투자성에 있어서 주거용 주택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인기 있는 지역으로 오늘 광진구와 그리고 구로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4달째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상승장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해보면 좋을 두 지역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이제 청약하시거나 또는 분양받으시거나 또는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또는 내 집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이고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다림의 속에서 이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합원,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리스크를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로역 남부 인근 위치에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세가 어느 정도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에 신축의 물량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의 그런 비례율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동의율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 예상지가 바로 구로역에서 역세권으로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 구로동 내에서도 다양한 신축 개발들 같이 함께 이런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상당히 구로역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의 신속통화 기획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구로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의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또 한정거장이면 바로 신도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중에서도 역세권이 인기 있고 역세권의 가격 상승들이 그 주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생활의 편리성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뭐 CGV 영화관 또는 뭐 백화점 이곳의 상업시설들 또 주변에 같이 노후되어 있는 주거시설들이 같이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 구도심도 신도심으로 지금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구로동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소규모의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그런 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근의 도림천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또는 거리공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숲세권의 영향들도 같이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구청, 공관서라든가 또는 초중고 학군들의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곳이 구로동이었는데 뭐 이런 그 주변의 생활 여건이라든가 노후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의 상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주거하는데 좀 교육하는데 불편함이 없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G밸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6만 명의 직장인들이 이곳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첨단 IT 산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뭐 대림 라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과는 다르게 신도림과 함께 묶어서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의 인식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정차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향후 광역 교통망의 충원으로 인해서 지가라든가 또는 이곳의 입지적인 강점들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교통편의 신축, 신설되는 GTX B 노선뿐만이 아니라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경기권이라든가 또는 충남권까지 서쪽 라인의 교통망들을 해결하고 그런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지역으로 서부간선도로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산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금융업무지구가 바로 지하철 1호선으로 세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도 올림픽대로라든가 또는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이라든가 1호선, GTX B 노선을 같이 함께 이용하신다면 굉장히 빠른 그런 서울의 진출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세대들의 노후도, 30년 된 다세대들의 그런 노후도라든가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단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건물을 부시고 새롭게 멸실해서 새로운 신축 빌라가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다세대 주택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신축이 들어서기 어렵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축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도가 충족될 수 있고 그런 개발들이 재개발들이 오히려 주민 동의율을 통해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역세권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세권과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세권 1구역으로 이곳은 이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추진위 설립이라든가 또는 신탁사라든가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행사들이 같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1년 전 구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KB부동산 신탁이 지금 MOU를 체결하고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동의율이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66%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82%에 지금 비례율이 198%라는 것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소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기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도 있으실 텐데 비례율이 서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 분담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재개발 새로운 아파트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노후도가 바로 실질적인 개발의 속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B 노선 신도림역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도림역의 다음 정차역이 여의도고요. 그 다음 정차역이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이고요. 그 다음 정차역이 GTX 2개의 노선이 무려 교차되는 서울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역, 용산, 여의도를 끼고 있는 신도림역의 그런 입지의 강화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GTX B 노선의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 역세권 1구역은요. 지금 현재 장기 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계획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 시프트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 사업자가 진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에 대해서 50%의 장기 전세 주택으로 확보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매매 금액은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의 면적 지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약 7평 반에서 8평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룸에서 2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이다. 자, 10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정도 금액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정도면은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투자 금액 2억, 2억 5천, 3억까지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빠른 추진 속도가 장점인 곳이 바로 구로 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는 금액이 100에서 110만 원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 금액은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월세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대출 금액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유량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구로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2, 3년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의 쥐밸리라든가 또는 여의도 영등포 또는 마곡 산업단지 또 도심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1호선을 따라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풍부한 업무지구의 직주 근접성이 안정적인 임대를 놓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신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전혀 없고 임대가 신축에 비해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개발 호재가 있죠. GTX B노선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일자리 창출, 인프라들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에서 미래 가치를 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비례율이 198%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른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세한 상담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남권 인근 지역의 그런 중강남 지역들의 20억대 집값의 그런 진입이 지난주 나왔었던 소식들이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도 중강남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광진구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뭐 영동대교라든가 청담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청담동과 강남의 압구정 라인들이 인접되어 있습니다. 또 성수동과 함께 더불어서 광진구는 마용성광의 실질적인 한강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런 메리트나 입지적인 명성에 비해서 노후되어 있는 주거 시설들 때문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의 기대가치,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인데 이미 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기획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핫한 곳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요. 뭐 7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구역, 2동이라든가 1동 라인들이 앞으로 이곳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뚝섬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한강 숲세권을 굉장히 큰 입지적인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다리 하나씩만 건너면 바로 강남권에 진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 건국대학교라든가 세종대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도 굉장히 풍족하고요. 어린이 대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구의역
입구역에 재정비 촉진지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 정도 뒤에는 완공이 될 수 있는 개발 소식들, 그리고 성수동의 서울숲과 성수동 카페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앞으로 추후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자양동의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이 파급력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하철 노선도 무려 2개의 노선, 2호선과 7호선, 서울의 핵심 노선이죠. 7호선은 강남권을 지나가고요. 2호선도 강남권과 서울을 훼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타시티라든가 복합몰들이 이곳 건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수요층들이 대부분인데 주변 대학가의 먹자 상권뿐만이 아니라 업무 시설들, 성수동이라든가 또는 강남권의 업무 시설들에서도 이곳에 이용할 수 있는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수동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될 수 있는 그 양꼬치거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상권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 시설에도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잠재적인 호재로서 2호선의 지하화가 또 예정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상철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또 흉물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에 있어서도 지하로 옮기는 것이 당연히 도심의 그런 공간적인 복합적인 구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 구간 중에 한 곳이 바로 건대 입구역이라든가 또는 뚝섬역, 성수역 이곳 구역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구성이 되면은 도심의 그런 미관도 굉장히 좋아질 뿐더러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 2024년 내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촉진지구인데요. KT 부지자리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서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서울터미널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업도 2024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양동은 바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양동 이곳은요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들이고 하나하나의 블록들이 이렇게 대단지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도 자양동 일대에 대한 이런 모아타운 개발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 자양 재개발 그 모아타운 사업지 이제 추진하는 것이죠. 사업성 검토에서 1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투룸 기준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아직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는데, 전세 금액이 지금 보수적으로 잡혀져 있고요. 예전에 1년, 2년 전에는 임대 금액이 3억 원대 초반 중반까지로 갔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이다. 월세 시세로서 투자 금액은 2억 3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모아타운 후보지, 실질적으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첨당동이라든가 압구정, 성수, 송파 지역들 상급지로서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중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은 1가구 2주택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점에서 또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의 핵심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한강변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들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상급지로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의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형 한강변 개발 기대감 속의 자양동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산업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